이번 시간에는 한 주간의 인벤트지랩에 관한 뉴스를 좀 정리해 보고자 방송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내용이 좀 많이 나왔어요.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6월 11일 날 미래에셋증권에서 G2G 바이오에 대한 이제 리포트를 하나 냈단 말이죠. 그 내용 좀 잠깐 보면, 자, 봅시다. 미래에셋증권에서 파이프라인 가시성 확대 국면 진입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을 쭉 봤더니, 자, 뭐 늘 하는 얘기입니다. 고함량, 고함량 좋다. 그리고 픽투스로가 1.3배. 약물 변동성에서 경제적 우위를 확인했다. 삼성과 파트너십 맺은 물질로 일상 진입 예정이다. 쭉쭉 나옵니다. 그죠? AD206에서 카그리세마, 터제파타이드, 레타트루타이드까지 1개월 제형 저임상 데이터를 공개했다. 마우스 실험 결과 투약이 24시간의 조기 방출 5% 미만, 혈장 내 약물 농도 28일 이상 유지되어 1개월 재현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거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다 보니까 이런 것만 다 좋아 보여요.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근데 왜 데이터를 그래프를 안 까냐는 거야, 내 말은. 그죠? 28일 이상 유지돼서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까주면 되잖아요. 근데 안 깐다니까요.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또 나왔습니다. 뭐냐? CNS 파이프라인에서는 치매 치료제 GB5001A의 다회 투여 4회 시뮬레이션 결과 도네페틸 280mg이 아리셉트 10mg과 항정 상태에서 동등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고, 자, 여기까지는 장기 주사 제형입니다. 그 뒤에는 뭐 GB600이나 아니면 뭐 반려동물용 뭐 이런 거는 지금 장기 제형이 아예 없어요. 자, 치매 치료제에 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초반에 G2G가 약동학 데이터로 발표했을 때는 반드시 이거는 경구용하고 같이 복용하든지 혈중 농도가 낮기 때문에, 경구용하고 같이 복용해야 되는 혈중 농도가 나와서 초반 경증 환자 대상으로 주사제로 오롯이 상업화 옵션을 가져가긴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실토를 해놨단 말이에요. 4회 투여 시뮬레이션 했더니 4회 투여는 뭐죠? 넉 달 동안 투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도네피질 280mg이 아리스트 10mg과 항정 상태의 동등한 수준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미래에셋증권에서 이 기술이 대단하다고 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수준이라는 거예요. 어떤 수준이냐?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 그럼. 제가 또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죠? 초반에 그 IVL 3003이 나왔을 때 G2G랑 비교를 했었고, G2G 치매 치료제가 단독으로 나왔을 때도 그걸 계속해서 강조 드렸습니다. 그죠? 뭘 강조했습니까? 혈중 농도예요. 혈중 농도. 낮다. 또 이 낮음. 그러니까 이 결과가 다회 투여 해야만 아리셉트 10mg과 같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아리셉트는 10mg과 5mg 먹었을 때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경구용 아리셉트는 한 달을 복용했을 때 2주 내에 항정 상태로 가야 됩니다. 네. 그래야 빨리 항정 상태에 도달해야 그 머릿속에 있는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구용은 이렇게 설계를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벤의 임상 결과를 잠깐 또 이제 보시면, 자, 인벤티지랩의 도네페질 장기 주사제 호주 1상은 뭐라고 발표를 해놨느냐? IV의 상공공사는 약 2주쯤에서 최대 농도에 도달해 안정적인 방출을 보였다. 그죠?
이겁니다.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경구제를 장기주사제로 만들었는데 왜 경구제랑 똑같이 2주 안에 항정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왜 다회투여 4번을 해야 항정상태에 이르는 이 약물 설계를 왜 한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나오잖아요. 아벨 3003은 아세트콜린 에스터레이스 억제 효과를 용량 의존적으로 나타냈다. 특히 240mg에서 경구 도내폐지보다 앞선 억제율. 단해 투여 후 28일 동안 억제 효과가 지속됐다. 2주 안에 항정 상태에 이르렀고 한 달 동안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스 억제 효과가 동일하게 나왔던지 아니면 경구제보다 더 나왔던지. 그죠? 240mg짜리 한 달에 280mg으로 치면 10mg씩 이거는 40mg을 더 적게 투여했는데도 경구 도내폐지보다 높은 억제율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이제 미래에셋에서 이제 이런 리포트를 까줘서 되게 고마운데 애시당초 G2G의 임상 설계 원문에 뭐라고 나 있냐면 장기 주사제로서 가능성은 보았으나 이 아세틸콜린 분해 지표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거기다 이미 실토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6월 11일 나온 미래에셋증권의 이 리포트는 지금 우리는 이제 G2G나 인벤티지랩이나 베링거 인게라임을 두고 경쟁하고 있잖아요. 자, 저분자화물에서도 이렇게 방출량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가 될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뭐냐면 계속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원료 물질 성격에 맞게 제형화를 하는 기술이 인벤에게 뒤처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구제가 2주 안에 항정상태에 이르는 걸 목표로 했으면 장기주사제형도 반드시 2주 안에 항정상태로 이르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6월 11일 날의 이 리포트는요, 자살골이에요. 예, 단언컨대 안 됩니다, 이거. 저는 맨 처음에 제가 치매치료제에 대한 G2G의 치매치료를 지적했을 때 그로스 리서치에서 인터뷰로 왜 우리의 혈중 농도가 낮은 게 문제가 왜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던 G2G 대표이사님의 말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아니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둘 중에 어느 게 더 나은 기술을 갖고 있냐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베링거 인게라임에서는. 단언컨대 인벤티지랩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미래에셋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왔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미래에셋은 뭘 가지고 왔습니까? 삼자 배정에 투자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얘들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왜 이런 증권사 리포트라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약동학 데이터나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빅팜 하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한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틀렸잖아요. 이것도 뭐가 틀렸나요? 삼성바이오패스는 독점 개발권 확보하고 개발비 전액을 부담하지만 공시에 보면 임상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개발비를 회수한다 그랬죠? 그 조항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쏙 뺐다고. 그죠? CB에 투자한 게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했는지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삼자배도 아니고. 아무튼 여기서 나오듯이 베링거 인게라임과 공동개발 중에 후보물질 평가 결과는 자 26년도 3분기에 나옵니다. 이제 3분기에 발표될 거라고 다들 예상 중이에요. 지금 딱 그 3개월 남았죠. 이것만 봐도 안 됩니다. 마이크로스피어에서는 인벤티지랩만 사업화가 가능할 거예요. 지금 상장회사 중에 G2G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뭐 펩트론의 길이니까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은
베링거 인게라임의 과 경쟁 관계에 있어서는 인벤티지 랩이 저분자 화합물서부터 펩타이드까지 다 우수한 제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조만간 시총 역전됩니다. G2G가 더 꼬라박든 인벤티지가 오르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발표회에서 그 여러 가지 또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어떤 게 나왔나 보면 동물의약품 상업화 단계라는 말은 지금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해놓은 상태고, 지금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지금 이겁니다. 김 대표가, 그죠? 이 세 개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연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상업화, 라인 구축, 곧 된다. 큐라티스의 뭐 자본 잠식 문제 이런 건 이런 외적인 문제보다는 EU GMP를 충족하는 생산 시설을 확보를 해서 일단 동물의약품의 장비까지 납품하는 걸 지금까지 계속 추진 중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번 주총에서 얘기했었는데, 동일 챔버 용량의 공정을 적용했을 때 기존 방식 대비 10배 이상 생산 용량을 확보하는 기술 적용이 이미 완료됐대요. 수위를 끌어올렸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기술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마 인벤티지랩 그러니까 큐라티스 노선 공장에 라인이 배치가 하나가 돼 있어요. 라인 배치가 하나가 돼 있는데 그 한 개 라인으로 지금 임상 시험용 물질들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라인들은 이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라인이 이제 깔리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주총 때 얘기했고,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고도화돼서 이제 거의 실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고 이제 보입니다. 왜냐면 김 대표는 허언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바이오플루이드 고도화에 대한 얘기는 작년 11월 달에 바이오플루이드 발표했을 때부터 750mg이 최종 타겟이라고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침성. 리툭시바 모델을 이용해서 400ml 농축까지 성공한 거는 다른 어떤 서프바이오하고 일렉트로파이 이 회사들과 지금 동일 수준까지는 개발을 완료됐다고 이것도 저번 주총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4배 이상 높은 750ml 이게 될 것이냐 과연, 그죠? 이게 된다면 이제 블록버스터가 되는 거죠. 단일 용량 750mg 퍼 밀리리터만 달성이 되면 1.5ml 안에 키트로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예. 옵티보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용량은 지금 이 제형에 다 들어가게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된다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지금 언제부터 하고 있냐면 연초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빠졌지만 경구용 펩타이드 이미 특허 등록했고 지금 흡수율이 들쭉날쭉한 걸 이제 데이터로 맞추는 중이겠죠. 데이터를 고도화시키는 경구용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연초부터 쭉 끌고 간다는 거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런 각기 다른 제형에 관한 기술 고도화를 바라볼 수 있는 거는 현재 DDS에서는 인벤티지랩 뿐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장기 주사 제형을 마이크로스피어 계열에서 장기 주사 제형을 특히 비만 치료제, 비만 제형이나 이런 걸 빼면 따로 비만 장기 주사 제형이라고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치매 치료제에서 데이터는 이미 보여드렸잖아요. 고용량, 고함량에 꽂혀서 자꾸 이런 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왜 고함량인데도 혈중 농도가 안 나오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미래에셋 증권에서 이제 우호적인 리포트를 쓴다고 썼지만 이 제형의 약점을 지금 공론화 시킨 거죠.
증거 자료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리포트를 보고 저는 아주 배꼽을 잡았어요. 이거 뭔가 생각해서 써준 게 아닌데 미래에서 이거 나중에 삼자배 정도라는 거 어떻게 처리하려나 모르겠어요. 걱정됩니다. 예. 이렇게 솔직히 실토를 해놓으면 뭐 경쟁사 입장에서는 반갑죠. 안심할 수가 있다 이제. 이게 확정적이면 정말 안심해야 된다. 베링거 인계라임의 수주 경쟁에 있어서 정말 많이 인벤티지 랩에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과를 볼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칩니다.